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부천시 강연에서 질문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먼저 질문부터. 질문자 큰 타이틀은 예민하고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네, 저희 아버지는 생활력이 부족했어요. 그 영향으로 제가 남자를 좀 믿지 않는 경향을 갖게 된 것 같고 상처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남자의 생활력만 보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굉장히 아끼면서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괜찮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하고 말을 너무 밉게 하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아빠한테 상처를 받아서 남자를 미워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손주를 예뻐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빠도 어릴 때 경제력만 됐으면 나를 저렇게 예뻐하면서 키웠을 텐데 하면서 이해도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저렇게 예민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살기 힘들었겠다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은 남편에 비하면 저한테 정말 예쁘게 말을 해줍니다. 아이가 크면 언젠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릴 테니 저는 남편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제 남편은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나중에 조론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만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만 계속 이해를 하면서 참아야 되나요? 법률스님, 남편한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만이에요? 질문자,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요? 스님, 뭘 참는데요? 질문자, 남편이 너무 예민해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집에 들어와서 발수건 색깔이 변해 있으면 왜 바꿨냐고 합니다. 수건이 더러우니까 바꿔주는 건데 그게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스님, 질문자가 지금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왜 바꿨니? 그러면 더러워서 바꿨다 이러면 되잖아요. 질문자,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사건건 뭐가 변하면 이거 왜 이랬어? 라고 남편이 물어봅니다. 스님, 이유를 말하면 되잖아요. 질문자,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하는데 왜 짜증이 나요? 그러면 스님도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는데 짜증이 나서 어떻게 강연을 하겠어요? 왜 바꿨어? 이렇게 물으면 더러워서 바꿨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는 내내 매일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거 왜 바꿨어? 라고 말하는 게 길어요? 더러워서 라고 말하는 게 길어요? 남편은 긴 말하고 질문자는 짧은 말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이거 왜 바꿨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이 많아요. 더러워서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이 일이 많아요. 물으면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숨이 막혀요. 남편이 집에 오면 뭘 지적할지 모르니까 막 청소를 해놓습니다. 그게 왜 지적이에요? 궁금해서 물은 거지요. 그게 왜 궁금한지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본인이 궁금하다는데 어떡해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걸 왜 궁금해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일도 아닌데 질문자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질문자가 문제예요? 질문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으면 그냥 대답해주면 돼요.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이러면 물을 좀 더 넣었나 봐요. 라고 대답하고, 밥이 왜 이렇게 꼬들해? 그러면 제가 깜빡 잊고 쌀을 안 불렸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반찬이 왜 짜니? 그러면 소금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다 물어봐요. 그때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질문자는 이런 걸 왜 묻냐고 하지만 남편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지금 질문자는 묻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사람이 묻고 싶으면 물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자주 물으니까요. 질문자가 좀 문제예요. 당연히 사람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얘기인데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수건이야 당연히 필요하니까 바꿨지 묻기는 왜 물어 이런 심리란 말이에요. 이건 말하지 말라고 남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남편한테 마스크를 씌워놓지 그래요? 그런 말을 예쁘게 하면 좋은데 되게 신경질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질문자에게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거겠지요.
그런가요? 그래요. 남편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식으로 말을 그냥 하는 건데 사람들은 다 스님이 화났나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 보면 누가 약속에 좀 늦게 오면 좀 늦었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난 네가 오다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그러면 응 갈게 그러면 되는데 가면 뭐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일상적인 대화 방식이에요. 약속 시간에 먼저 와 있으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먼저 왔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시간이 남아도는구나 이럽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으면 먼 데서 왔으니 반갑잖아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돈이 남아도는구나 라고 말해요. 이게 반갑다는 표현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먼 데서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이 돈이 남아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반갑다는 뜻이에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어릴 때 말을 그렇게 배운 걸 어떻게 해요? 스님은 대중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조절을 했는데도 사적으로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요. 어릴 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질문자, 제가 음식을 맛있게 해줘도 남편은 맛있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뭘 더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늘 분석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더 넣으면 좋겠다고 자기 견해를 밝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꼭 저 같네요.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화가 납니다. 남편의 버릇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 남자를 선택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투가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면 일본어를 하듯이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를 하듯이 그 사람은 말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질문자, 말투는 못 바꾸죠? 그럼요. 그런데 그것 빼고는 괜찮나 봐요? 아니요. 남편은 항상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월급은 받아와요? 남편이 벌어준 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밤에 잠자리는 괜찮아요? 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투가 그런 것이니까 영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자의 대답이 조금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바로 콕 찌릅니다.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내 대신 한번 같이 살아봐라 이런 소리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고칠 수는 없어요. 헤어지든지 말투가 좀 문제 있는 흠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득이 되면 데리고 살든지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래요. 헤어지면 다른 여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금방 주워갈 거예요. 아,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냥 발수건 왜 갈았니? 그러면 더러워서 갈았어요 라고 대답하고 이 음식에는 이것만 더 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사례를 10개 정도 더 얘기해봐요. 다 대답해 줄게요. 되게 많은데 사소한 거라서요. 이불을 왜 접었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사소해서 질문자가 발수건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이런 사소한 일을 하소연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은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을 갖고 문제를 삼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도박을 했다, 빚을 져서 난리를 피웠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발수건 같은 문제는 얘기도 안 나와요. 이런 사소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딱 알아들어요. 아, 저 사람은 별일이 없구나. 이 말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해요. 남편이 민감한 게 아니라 질문자가 작은 일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 말투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돼요. 작은 문제에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쓰면 큰 재앙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문제는 큰 일이 딱 생기면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재앙을 부르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별일 아닌 것이 싹 없어지려면 큰 일이 벌어져야 해요. 그래서 작은 일 100가지를 없애버리는 큰 일 한 가지가 찾아옵니다. 질문자는 지금 작은 일 100가지보다 큰 일 한 가지가 낫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큰 일이 터지면 안 그렇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큰 일이 안 생겨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